우리가 돼야지. 생기는 언제 아직까지. 안녕하세요. 자유공화당 라이브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애국민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잠시 후 1시부터 자유공화당의 현안 논평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작 위원장님 어서오세요. 요즘 자주 들러주시네요. 고생 많으시죠? 울산에서. 또 이번에 뉴스에 들어보니까 울산에 굉장히 큰 불이 났다고 하는데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 큰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까?
3주 만에 뵙겠습니다. 동작 을에 출마하는 자유공화당 대변인 이성우입니다. 논평 드리겠습니다. 무능하고 독선적이며 위선적인 거대 야당을 심판하자. 중국 폐렴의 늪에 빠진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야당이라면 정권 퇴진 운동을 해서 야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계파 수장들은 당내에 자기 사람 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가서로운 자들입니다. 거대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멈추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입니다. 거대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중국 폐렴으로 인해 국민의 고통은 무시하고 의원 내각제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위선적인 정당입니다. 거대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제 식구 챙기기를 하며 볼썽사나운 싸움을 하는 위선적인 야당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이런 무능하고 독선적이며 위선적인 참 나쁜 거대 야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2020년 3월 20일 우리공화당 자유공화당 대변인 이성우. 아, 네. 1시 20분. 네. 공지에는 사라진 것 같아요. 변경된 거 아닌가요? 아까 지금 막 쓰고 계시던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또 일이 있나 봐요. 대구 또 내려가시는 일정이 있으신가요, 혹시? 네. 아닙니다. 이제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내일 정도에 아마 현충원을 가지 않을까.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뛰어야죠. 근데 당에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힘내서 열심히 자유공화당답게 투쟁할 수 있는 당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충원에는 몇 분 가십니까? 글쎄요, 저 혼자 가지 않을까요? 몇 시에 갑니까? 연락드릴게요. 몇 시쯤 가려고? 네. 오전에? 네. 오전에? 네. 오전에? 오전에 현충원 말이죠. 네. 오전에 가려고. 한충원은 혹시 어떤 일로 가시는 거세요? 뭐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지역구에 현충원이 있거든요. 현충원이 있지, 동작구. 네, 동작을에. 그래서 그리운 박정희 대통령님 네. 묘소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네, 하려고 합니다. 네. 아이고 근데 오늘은 뭐 큰일이 있어가지고 제 거는 뭐 이제 보이지도 않겠어요. 네,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은 여기서 1시 20분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꺼놓고 그냥 바로 불을 켜가지고 세상에 불을 켰습니다. 뭔가 세팅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안 좋은 부분인데 여러분들께 오늘 발표가 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저는 들었으니까 다른 분이 어떠세요? 저는 일단 저희 스승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원래 추구했던 방향을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서울시 올라가서 그 일정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일정이 지금 땡땡이로 들어가지고 뭐 1.8전 여러분들 일정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1시 20분에 해야 되는 거 아닌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회원 좋은데요, 발표하는 네, 발표하는 담을 오늘도 승리하세요. 선생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앙가 일정이 있었는데 1시 20분에 있어야 되는데 1시 20분까지 일정이 어떻게 돼가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인 중이고요. 저도 이제 핸드폰을 오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데 지금 일정으로 바꿔가고 그 다음에 상당히 안 좋은 일이 발표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하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떻게 일정을 여러분 잘 모르겠고 오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르겠네요. 일정이 그대로 있지를 않았는데 인터넷 사람이 와버리니까 제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원래 20분에 있어야 되는데 20분에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도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시에는 쓸 예정인가 봐요. 2시에는 일하고가 난다고 하는데 2시 20분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1시에 해주셨으니까 2시부터 어떤 분들은 1시 20분으로 드시고 진짜 밥을 안 먹어가지고 소리가 무슨 일 있어요? 지금 학생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해드리자면 불로 갈라지는 다시 그런 얘기밖에 들리는 것 같아요. 갈라지는 그런 저도 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들은 바는 이게 회의 중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초원이라던데 한국연구 부산 서울 올라가서요. 지금 모르겠어요. 둘 다 지금 폭풍을 휘몰아친다라고 얘기했고 한쪽에서는 좋은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아까 전에 계속 얘기하시다시피 저기 이성훈 후보님께서는 지금 중대한 문제가 이성훈님께서 일정표부터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정표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일정이 내가 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로는 1시 20분 취소됐고 2시 거가 취소됐어요. 그리고 2시 20분짜리고 3시 20분짜리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그
오늘하고 지금 바꾸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살살 소리가 좀 낮아지고 그 다음에 기운이 없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목소리 여러분들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많이 해주시면 해주시면 합니다. 보시는데 1시 20분 할 것 같아요. 그냥 알겠어요. 할것 같습니다. 이 정도. 무엇이 있어요? 네, 지금 1시 20분 논평이 또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조수진 국제수석대변인님 논평을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국제대변인님, 네, 조수진 수석국제대변인님 논평이 잠시 후 20분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김동린님,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성정과 그동안 하셨던 이제 말씀들이나 그런 성향이나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그렇게 하실 분인가 저는 싶어요. 오면서 오는 길에 뉴스를 공간에도 뭐 싹 다 갈아버리려고 그러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애국민 여러분, 우리 자유공화당이 잘 됐으면 좋겠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느끼는 부분이 되게 힘들게 어렵게 아이를 낳아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 그래서 좋은 곳으로 입양 보내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마음이 조금 우리 지금 자유공화당 예비 후보님들이 국회로 많이 진출시키려는 그런 상황과 조금 어떻게 보면 오버랩 되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립니다. 조금 전에 또 우리 이성우 예비 후보님 자유공화당의 부대변인님이신데 부대변인님 맞으신가요? 좀 이성우 대변인님으로 또 바뀌셨나 보네요. 요즘 제가 계속 바깥에 있다 보니까 내부에 일어나는 그런 그러니까 인사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성우 대변인님께서도 우리 당원분들이나 예국민들께 조금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잠시 1시 20분부터 조수진 수석국제대변인님의 논평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공화당 정말 잘 돼야 되는데요. 우리 김문수 대표님은 이제 일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사에서 계속 뵈어 왔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진 씨 안 합니다. 저기 안에 계세요. 이제 해요. 네. 와, 어서오세요. 조수진 TV, 지금 조수진 예비 후보님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이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데요. 많은 구독과 알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은 조금 시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조수진 수석 국제대변인의 논평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보이면 보인다고 뭐라고 하고 안 보인다고 뭐라고 하고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공화당 수석국제대변인 조수진입니다. 논평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에게 드리는 마지막 호소문입니다. 4분 오열된 우파 전선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국민들의 실망이 호기로 돌아서기 전에 드리는 마지막 호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황교안 대표는 저의 말을 경청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경청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오만과 아집에 사로잡혀 이기적인 판단을 한다면 중요한 일들을 그르치기 십상입니다. 같은 우파의 목소리도 경청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번 총선에서 좌파 독재를 타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선이 26일 남았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금이라도 우리 자유공화당에서 만들어 놓은 대화의 마당으로 나와서 우파 민초들의 애달픈 이야기에 경청하시고 우리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쓰레기 언론의 병풍 뒤에서 숨어서 하는 황태자 정치는 그만하십시오. 우리 자유공화당 당직자들은 황교안 대표님과 대화를 통해서 천근가도 같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메시지와 우파 진영 민초들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을 함께 만들자는 것입니다. 정치는 협치로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협치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하는 것은 민생이나 안보와 같은 국가의 중대 사안들을 외면하고 오직 정당의 유불리만 따지는 독선적인 정치입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자유공화당과 협치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과 동행하여 독재자의 길을 가겠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민의 정치를 포기하고 밀실에서 덧셈 뺄셈 정치를 시작한 것 같아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자유공화당 당직자들은 미래통합당과 통합 또는 연대를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지분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유공화당은 오직 천근같고 엄중한 박근혜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과 통합 또는 연대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공화당의 예비 후보자들은 국회의원 배지 때문에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사기 탄핵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계시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리고 위태로워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참뜻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단, 황교안 대표가 우리 자유공화당에게 미래통합당으로 무조건 백기 투영하여 백의종군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자유공화당 당원 그리고 수많은 우파 민초들에게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조건 없이 대화의 마당으로 나오십시오. 황교안 대표가 열린 대화의 마당으로 나오면 자유공화당 당원들과 태극기 혁명 전사들이 열렬히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마지막 호소마저도 경청하지 않고 지금의 골든타임을 그냥 소멸시킨다면 황교안 대표는 우파 진영의 분열자라는 오명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정치 여정에 있어서 엄청난 상처가 될 선물을 우리 자유공화당 당원과 태극기 혁명 전사들이 준비할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우파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좌빨 사회주의 세력의 장기 집권 계획을 괴멸시킬 것을 진언드립니다. 자유공화당 수석국제대변인 조수진이었습니다. 영문으로 논평하겠습니다. I'm here to issue the last appeal to Hwang Kyo-ahn of the United Future Party before Korean nation turns away was disappointed with this union with the right-wing parties. President Lee Seung-man, the father of our National Republic of Korea, once said,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Please remember what he said, and I ask you to listen carefully to what I'm saying and make a wise decision. The greatest virtue of a politician is his ability to listen. If one does not listen to others and caught up in one's pride and arrogance and makes egocentric decisions, then important matters can be ruined.
How can a political leader who does not listen to the voice of the state right wing represent all the opinions of every voter in Korea? How can overthrow the dictatorship by the left wing at the coming general election? The general election for Korea's next National Assembly is coming in 26 days. It is not too late to join us at the venue of a conversation. I urge Hwang Kyo-ahn to listen to the miserable stories about ordinary people and choose the way for right wing to win at the general election. The executives of our Liberty Republican Party have suggested to Hwang Kyo-ahn that through conversation, we must build the capacity to embrace the valuable messages from President Park Geun-hye and thought of ordinary people of the right wing. It is only appropriate that politics should be based on governance, not the other way around. To do politics for the sake of politics without governance is to ignore the major issues of the nation, such as livelihood of ordinary people and national security. It is a self-righteous politics only focused on what is good for their party. Let me ask you a question. Will you join with the left and work the path toward dictatorship instead of governance for protection for liberal democracy? I'm very concerned that civil politics will be sacrificed for the calculating politics in a secret room. Liberty Republican Party has never asked for any stakes in our conversation of integration and union with United Future Party. We are here solely to implement the valuable and serious messages from President Park Geun-hye, and we are asking to start a conversation about integration and union. Our candidates are not running for the 21st general election for title of congressman. We are only here to inform as many people as possible about the fact that President Park Geun-hye is suffering an unfair imprisonment due to bogus impeachment and to defend the liberal democracy of the Republic of Korea. We are ready to make a lot of sacrifice if we can fulfill President Park Geun-hye's true will. However, we demand you sincerely apologize to many people of the right wing for insisting us unconditionally surrender and serve at the lowest position. And you come out into this venue of a conversation unconditionally. When you come out to this open venue of a conversation, we'll warmly welcome you. However, if you are not willing to listen to our voices and let this golden time pass, then you cannot wipe up a dishonor that you will disunite the right wings. And we'll prepare a gift and will leave a tremendous scar on your political journey. Please judge wisely, and let's win in general election together as a right, and demolish the left socialist, and finally defend our liberal democratic system. Chief Spokesperson of the Liberty Republican Party, Cho Soo-jin. 홍보 한 번만 해주세요. 홍보요? 네. 아, 예. 제가 옷을 못 입고 나와가지고. 네, 안 입고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요? 예, 예.
지금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선거운동 어떻게 하고 계신지랑 유튜브 홍보 조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네요. 너무 빨리 읽었나 봐요. 네. 아무튼 저는 지금 그 조수진 TV 를 저 개인 유튜브 방송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뭐 목적은 당연히 저 그린 뭐 선거혁명 이렇게 말할까요? 돈이 안 들고 또 이 확성기에다 막 그 우리 유권자들은 소리를 질러서 강요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 그리고 애국동지분들과 소통하고 또 저의 정책을 보다 편안하게 이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채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번 선거에서 하는 우리 홍보 전략은 anytime, anywhere, all the time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유권자가 원한다면 저에 대해서 저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저의 그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거나 이런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저와 소통하실 수 있는 것이 제가 이번에 채택한 선거 홍보 전략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겠지만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의 이제 예비 후보자로서 출마를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이틀 나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선대위 체제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선대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월요일부터 선대위 체제로 넘어가서 우리 시도당의 위원장님을 그 선대위 본부장으로 위촉을 하고 그 밑에 각 지역별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또 위원장들을 위촉을 하고 또 그 밑에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할 것입니다.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제부터 선거운동을 진행할 것인데요. 특히 저희 지역에 이러한 조직적 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아마도 제가 이 모든 후보자들 중에서 가장 이 넓은 커버해야 될 거리가 넓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인천의 영종국제도시 그리고 내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강화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 5도를 포함한 옹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유권자분들이 계시는 지역을 방문 드리는 것도 사실은 참으로 힘들고요. 그리고 이게 섬과 또 영종국제도시 그리고 또 내륙은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정책도 저는 세 지역으로 구분해서 내고 있고요. 또 제가 나가서 그 유세를 할 때도 유세차를 또 3대를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3배로 뭐든지 힘이 든다. 그런 그 보충을 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동지분들, 이 TV 보시는 혹시 조수진 TV 시청자 여러분들 저에게 많은 힘을 주시고 또 많이 오셔서 저에게 힘을 줘주시면 제가 파이팅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님 저희가 구출해서 모셔 나오고 그리고 장기 집권 이 좌빨 사회주의자들 장기 집권 괴멸시키는데 제가 앞장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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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이 굉장히 넘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계속해서 우리 조수진 예비 후보님 운영하시는 조수진 TV 링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구독과 알림, 종 모양 알림 꼭 설정해 주시고 방송이 열릴 때마다 가셔서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행복TV님 기자회견 3시라는 건 어디서 확인하셨나요? 저도 아직 전달받지 못한 내용인데요. 공식 카페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분이시죠? 저도 지금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그냥 개인 닉이신 것 같은데요. 오후 3시에 조은진 공동대표님 기자회견이라고 글을 올려주셨네요. 이 닉을 사용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실까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당의 공식적인 그 계정은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래요. 아니래요. 이거 확인해봤는데 아니래요. 네, 잠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른 유튜브 선생님들 들으신 내용이 있으신지 여쭤봤는데 없으시다고 하시고요. 직접 확인해 본 바로는 2시 20분에 최혜린 대변인님 현안 논평이 있고 3시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시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기만님 5시는 또 어디서 들으신 내용이신가요? 채팅창에 내용을 올려주실 때는 내용만 올려주시기보다는 해당 내용을 어디서 확인을 하신 부분인지 출처를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페에 올라온 그 3시 기자회견이라는 내용은 제가 그 해당 닉을 어느 분이 사용하시는 건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직원의 공식적인 계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해당 내용은 현재 사실과는 다르시다고 합니다. 시간이 정해지시면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지연 대변인께서는 오후라고만 말씀하셨고 시간에 대해서는 아마 지도부분들과 다시 말씀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 내용만 올라오는 사실은 꼭 여러분들께서도 출처와 팩트 여부를 꼭 확인을 하시는 그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부안해동할 수가 있잖아요. 뭐 어딘가에서 들으셨을 수 있지만 뭐 누군가에게서 건너서 들을 수도 있고 직접 확인한 내용이 아니면 팩트 확인하는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인지원 수석님께서 또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또 긴급하게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의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자유공화당 라이브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 방송을 항상 시간 나는 대로 주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지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버티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고함과 2017년 3월 10일 무너진 법치 사망을 다시 바로 일으켜 세울 세력이 우리 말고는 이 나라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라한님 지금 내용을 잘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대변인실 잘못이 아니라 카페에다가 어느 분께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3시 기자회견이 있다고 올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팩트를 확인하고 정정 내용을 올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대표님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습니다.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님, 당에서 셋이라고 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직접 들으신 내용이신가요? 지금 대변인실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원진 공동대표님 3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일정이 없다고 글을 팩트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기자회견 없다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정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주님, 당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도 기자회견과 관련된 국회 일정과 관련된 일정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팩트를 전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나온 일정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주변 분들께 당의 공식 입장으로 말씀 주지 마시고요. 대변인실에서 나오는 내용만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채팅창에서 조금 다른 부분으로 우리 동지님들께서 서로에게 상처될 수 있는 표현은 조금만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전현조님께서도 당에서 들으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식 입장은 대변인실에서 나가는 내용으로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현장에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김문수 대표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이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직접 보고 느끼고 한 부분으로 판단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모르실 수도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도 사소한 일반 당원, 책임 당원 우리 주변에도 이간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그 지난 이렇게 내용 아닌 내용 사태 이후로 배우게 된 부분이 정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정말 나를 응원해주고 내 얘기를 잘 들어준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간질을 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람이 내 편이다 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주는 말을 믿지 마시고 직접 확인하는 습관, 내가 직접 경험하고 겪어보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뭐 먹어봐야 아냐 라고 하는 옛날 말도 있지만 직접 먹어보기 전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교묘하게 우리들의 그런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게 주사파나 좌파 세력들은 수십 년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수십 년간 준비를 해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보이는 게 안 좋게 보이더라도 그 뒤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 어떤 배경이 있을지는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지도부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그 상황만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 주시고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사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건 우리가 보이는 게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정말 그 뒤에 뭔가가 그러니까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던 상황이라든가 뭔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점점 이곳에서 배워가는 부분이 이 상황은 물론 잘못됐고 이 사람이 나빴고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탄핵 62적이나 이런 걸 놓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은 다른 거고 우리와 다른 거고 나쁘다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불과 또 얼마 전에 내용 아닌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나 상처 때문에 또 비슷한 상황이어서 뭐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시더라도 미리 조금 판단하시거나 뭐 결정 내리시거나 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믿는 건 4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애국민들밖에 없어요. 그 이상의 다른 분들은 이제 또 나름 우리와 좋은 관계로서 함께 가는 그런 파트너 개념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지님들께서도 당원분들께서도 애국민들께서도 조금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시점에 있어서 조금은 다르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구명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유 대한민국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의사들이 일을 더 많이 쓰고 또 의사들이 예를 쓰고 소리를 막적으로 쓰고 감염병을 막지도 못하고 그래서 방치를 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서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은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에게 뭔가 호의를 갖고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세력들과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압력이나 압박 그리고 수많은 이간질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의 생각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가능한 한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멘트를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 애국민들께 부탁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뭔가 문자가 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뭔가 또 정해진 일정이 있는지 깜짝깜짝 놀라는데 확인해보면 안전 안내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정말로 국민들이 정말 다 돈 쓸 때는 지원금을 뿌리겠다고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이해가 되는 부분은 정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딱 다르게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에서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뒤에 있는 일을 미래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현실만 보고 지금 현재 바로 지원금을 뿌리겠다고 하면 그 지원금을 과연 써가지고 뭐 교육이나 생일을 들어서 저도 완전히 큰 떠나는 그런 PS가 아니라 태어나고 정말 하던 동생이 어떻게 올렸다는 그런 잠시만 보낼 수 있고 시기를 보고 수업을 했는데 오늘 대책을 선생님이 만들면 그 뭐하는 또 있는 사람이 정말로 BSB님 맞습니다. 재난 문자가 하루에 5건은 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진짜 정말 수시로 들어와요. 근데 생각보다 무슨 뽕을 맞았는지 아직까지도 그 나라의 현실에 눈 뜨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투쟁하는 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물려줄 후손들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좀 측은지심이라고 하나요?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투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식들, 자녀들, 후손들은 더한 나라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로서 또 늘어날 수가 없고 지금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분들도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은 거기 나가는 걸 좋아하고 엄재혁 위원장님, 네. 나가면서 제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또 언젠가는 하게 되고 자녀들을 키우게 될 거잖아요. 그게 뭐 늦어지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정말 내 후손들에게 정말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막지 못하는 또 책임을 잘해줬지만 정말로 그것 때문에 민면서 드러날 거야. 네, 엄재혁 위원장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들어줬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갈 때 속으로 단계적인 강자가 생길 거고 그다음 무지무지가 또 생길 거야. 프로그램이 또 돌아가고 돌아가면 3차, 4차, 5차, 7차는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러면 2,000명은 지금 또 2,000명 나왔어요. 만 명 되니까 될 거예요. 2,000명도 아니고 1,600명 나왔는데 금방 가요. 천사님, 그런데요, 그 일일비 하는 거는 솔직히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인 것 같아요. 한때 조금 유행했던 그런 책 제목도 있는데 뭐 상처받지 않는 연습? 그런 책 제목도 있잖아요. 솔직히 상처를 받게 되면은 좀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정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사파나 이런 좌파 세력들이 그런 부분을 더 이용해서 심리적인 부분들을 악용해서 정치적으로 쓰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그 상대방을 나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저게 저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 방법이구나, 저렇게 나는 살지 말아야겠다, 좀 더 바른 방법으로, 정의로운 방법으로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게 연애를 할 때 뭔가 첫사랑이었을 때 아픔,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이었을 때 아픔, 세 번째 사랑이었을 때 아픔,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조금 더 상처받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익혀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동안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았던 만큼 우리가 정말 놀랄 일들, 그리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경우에도 우리 고생하시는, 헌신하시는 애국민들만 믿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2시 2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시 20분에 최혜림 대변인님 현안 논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까발려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야기는 안 되겠지만 정말로
나라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족들도 이해해줘야 되고 저걸 한다고 해서 악수를 씁니다. 그 정당에다가 악수를 쓰고 뭐 한다? 그거는 좀 모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 좋아하는데 나는 거기 정당에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면 난 자유주의를 좋아해서 사람이 그 사람이 다른 정당을 좋아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당에 대해서 정말 욕을 하거나 한다는 거는 사실 마음속으로 해야지. 왜 정당을 그렇게 자기가 연예인으로서는 조금 모험이 아니 좀 보여야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정강훈 목사님은 박근혜 대통령님과 같은 구치소에 있으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들은 내용이 그 구치소에 있으셨던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세요. 그 구치소에서 진행되는 뭐 복지나 이런 부분은 모두 구치소장 관할에 있다고 합니다. 구치소장의 권력이고 그 구치소장이 허락해주면 할 수 있는 거고 허락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신 구치소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들어가시고 나서부터는 정말 사소한 것들도 구치소장이 허용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조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강훈 목사님도 박근혜 대통령님과 지금 같은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제약이 따르는 것들이 같은 선상에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구치소장이 뭔가를 허용을 해주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허용을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것도 그 구치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입수하시고 나서 많은 것들이 제약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강훈 목사님도 비슷한 상황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밖에서 나오는 메시지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강훈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팅창에서는 지금 또 함께 해주시는 김은숙 대표님이나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유공화당 라이브는 새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이제 자유공화당의 이목이 쏠리는 부분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분들이 보셨을 때 또 오해하실 수도 있고 또 호감을 가졌다가도 뭔가 우리의 모습을 조금 왜곡해서 받아들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부탁을 드립니다. 팔이 아파서. 최혜린 대변인 오셨습니다. 또
또 시간을 그거 꼼꼼하게 챙기시네요. 그럼 잠시 후 2시 20분부터 자유공화당 최혜림 대변인의 논평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라이터 상대편 원고 써준 사람이 다른 케이스인가? 이 박스는 생각이 없어. 그죠? 그거랑 무슨 디자인을 네. 그레이스 케이님 맞습니다. 우리의 그런 약점, 심리적인 부분들을 분탕들이 이용해서 더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잠시 후 2시 20분부터 최혜림 대변인의 논평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자유공화당 대변인 최혜린입니다. 논평 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마스크를 보내자는 전 북한공사 태영호의 진짜 탈북 목적이 무엇인지 해명하라. 미래통합당에서 서울 강남구에 전략 공천한 전 북한공사 태영호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한 폐렴은 한반도의 좋은 기회이다. 북한이 중국을 향한 구걸이 안 먹히면 남쪽에 눈길을 돌릴 것이다. 우리가 중국과 외교를 잘한다면 우한 폐렴으로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전 북한공사 태영호는 이러한 발언도 했습니다. 북한에게 한 식구는 중국이 아니라 남한이므로 북한의 공식 요구가 없더라도 남한이 먼저 방역, 협력을 선제 제안하자. 또한 한국산 마스크를 북한에 보내면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도우면서 수혜자 역할을 갖기 전에 남한이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북한공사 태영호의 이러한 발상과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태영호의 탈북에 대해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현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마스크 하나 사는데도 구매 가능한 날짜를 지정받고 있습니다. 몇 시간을 줄 서서 내 돈 주고 배급식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일반 주민들은 마스크 하나 없어 떼죽음을 당하게 생겼다면서 북한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남한이 자발적으로 북한에게 마스크를 서둘러 보내주자고 합니다. 50년 이상을 북한 공산 체제 하에서 생활했더라도 탈북한 지 이미 4년이나 되었기에 본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사람의 발상은 현재 대한민국 전 국민의 정서에 부합이 됩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답게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자에게 국회의원이 자질이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봉사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치 태영호에서 태구민으로 이름을 바꾼 건 북한 구민을 우선 구한다는 구민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전 북한공사 당신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갖는 국민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북한 주민입니까? 만약 다시 남북한이 총부리를 겨누고 싸우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전 북한공사 태영호는 과연 북한 주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것인지 섬뜩한 우려가 생깁니다. 그가 더 섬겨야 할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이며 그가 봉사해야 할 국민은 어느 지역 국민인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걱정이 앞섭니다. 전 북한공사 태영호는 북한에서 신뢰받던 고위층이었습니다. 그가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 스스로를 북한의 핵심 계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북한 고위층 신분이 일반 북한 주민의 배고픔을 느껴본 적도 없을 터이며 공감할 성장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일성 주체사상 교육을 학업기간 내 50% 이상 받아야 하는 평양 외국어 학원을 졸업하고 중국에서 유학할 수 있는 북한 최고의 출신 성분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외국을 순방하며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포장하며 북한의 외무성 지시대로 거짓 외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럼 그가 북한 서민층의 배고픔을 헤아려 주겠다고 합니다. 1년 9개월 전 그가 집필한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근무 당시 공간 운영비가 부족해서 인근국에서 싼 담배를 밀수하여 스웨덴에 비싸게 팔아서 운영비를 충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행태를 본다면 한국산 마스크가 이미 밀수되어 북한으로 보내졌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전 북한공사 태영호는 해명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해외 인터뷰에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면 당신의 자식들이 해외에서 누리던 여러 가지 자유를 억압당해야 하는 것이 막막하다 하였습니다. 힘겨운 탈북 과정을 이겨낸 목적이 단순히 자식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부정의 힘이었는지 진정 지향하는 이념 노선의 전향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북한에 마스크를 보내자고 하는 당신은 현재 북한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민인지 진짜 대한민국 국민인지 당당하게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태영호 전 북한공사가 현 문재인 정권의 친중, 친북 노선을 따르는 인물인지 좌파 정권의 심판을 외칠 수 있는 인물인지 여러분들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020년 3월 20일 자유공화당 대변인 최혜림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구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지역구. 지역구랑 최혜림 유튜브 홍보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선거활동. 네. 네, 저 강남구가 출마한 최혜림입니다. 조금만 크게. 마이크 없어요?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말씀하셔도. 네. 사실 요즘 모기 상태 안 좋아요. 아, 아침에 원래는 제가 뭐 안녕하십니까 자유공화당 최혜림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말을 하다가 요즘 바꿨어요. 문재인 퇴진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가던 사람이 명함을 달라고 해서 손을 내밀어요. 거기서 되게 좋은 반응을 느꼈고 이제 저기서 목 터져라 문재인은 퇴진시키겠습니다. 그걸로 계속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지역구의 분위기는 태영호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세상 검증이 됐냐, 그리고 강남 주민을 무슨 바보로 하냐고, 강남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와야지. 그 사람이 처음에 공약했던 게 이제 출마 선언을 했을 때 탈북민을 위하고 북한 주민을 위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강남구의 지역구 의원으로 나올 게 아니라 비례를 받아서 받은 거야. 맞지 않는 공천이고, 어쨌든 저는 열심히 좌파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공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에 계속해서 최혜림 유튜브 링크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동하셔서 구독과 알림 꼭꼭 필히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대변인 활동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시민분들께 인사 다니시고 그 다니는 모습 보면 참 애처로워요. 본인 몸집보다도 더 큰 피켓을 앞뒤로 메고 다니면서 국민들께 호소를 하시는데, 우리 애국민들께서는 우리 후보님들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국회로 반드시 들어가야 또 투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유공화당의 후보님들은 정말 사활을 거셨습니다. 본인의 욕심을 내려놓고 사활을 거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서 우리 스스로도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공화당 라이브였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지막까지 시청 꼭 부탁드립니다. 확실해가지고 나는 딴 사람들은 못 합니다. 무조건 다 좋다나. 올 때입니다.